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35번째 시간으로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 이재우. 재팬 울음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근처의 한 커피 전문점 코피발리에서 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를 인터뷰했다. 도시가 사랑한 천재 시리즈 책들을 15년째 쓰고 있는 조성관 작가는 빈, 프라하, 런던, 뉴욕, 페테르부르크, 파리, 문인 예술인편, 독일 편에 이어 최근 도쿄 편인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 열대림을 내놓았다. 다음은 작가와의 18문 18답이다. 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가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했다. 1. 천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2005년 겨울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특집 기사를 쓰려 오스트리아 비엔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차르트 전문 가이드와 함께 교향곡 39에서 41번을 작곡한 집을 찾아가는데 교향곡 40번이 귀에 들렸습니다.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집 앞에 가니 교향곡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모차르트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분명 모차르트를 느꼈습니다. 그때 천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가면 천재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49명의 천재를 다뤘는데 천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한평생의 성취로 인류 사회를 윤택하게 만든 사람을 천재라고 정의합니다. 범위를 좁히면 어떤 국가에서 국민의 삶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롭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천재가 많은 사회와 그렇지 않는 사회는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웃음. 간단한 척도가 있습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천재를 많이 배출한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가장 많죠. 일본도 24명이나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미국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로 갑니까? 미국 사회가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는 자극을 주고 배울 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재는 그런 환경에서 꽃을 피웁니다. 네 번째, 천재 연구가 타이틀을 살고 계신데 천재 연구가라는 직업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웃음. 직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사람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머뭇거리다. 이렇게 천재를 연구해 책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로빈슨이라는 작가가 천재 연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앤드루 로빈슨의 천재 연구와 조성관의 천재 연구는 결이 다릅니다. 나는 생애사의 관점에서 천재를 연구했습니다. 5. 천재 연구가로서 강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강연에서는 관심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을 잡아 그들의 색감과 노력을 따라하라고 강조합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식당에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가 없어요. 천재들의 삶을 찾아 15년 동안 외국 현지를 취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1년마다 책을 낼 수 있는 작가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재와 나눈 교감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성적 쾌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적 쾌락, 지적 희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적 쾌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재와의 교감은 지적 쾌감의 엑스터시입니다. 이것을 한번 맛보면 다른 건 시시해집니다. 도쿄 신주쿠 쇼세키 삼방 기념관 앞에 선 조성관 작가. 7. 가장 인상적이었던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도시에 천재들이 우글거렸으니까요. 조금 과장하면 한 집 건너씩 천재의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도시가 작으니까 다니기도 편하고요. 8. 그렇다면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천재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강연과 인터뷰에서 많은 질문을 받아봤지만 이 질문은 처음입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정신질환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스위스 알프스 산중으로 들어가 자연에 안겨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알프스의 니체 흔적을 쫓지 못한 채 책을 써야 했습니다. 9.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과거 현직에 있을 때 쓴 책들과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은 저널리스트 30년을 마치고 나와 전업작가로 쓴 책입니다. 오로지 연구하고 취재하고 쓰는 데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독자 입장에서 좀 더 읽기 편하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웃음. 유럽과 미주를 돌아 처음 아시아권 도시로 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자를 그만두고 1년 넘게 전업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작가의 삶은 어떤 겁니까? 전업작가는 연예인과 같습니다. 가수는 음반이 팔리고 공연을 계속해야 살아남습니다. 전업작가 역시 꾸준히 글을 작품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디어가 주목하고 책도 팔립니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일 내년에도 10권 서울편을 펴내는 것으로 천재 시리즈 대장정을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작가로 남고 싶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인간으로 여겨졌던 천재들도 우리와 똑같던 한결 많은 사람이었다. 다만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과 집중을 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대중 독자에게 알려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12. 70세쯤에는 어떤 글을 쓰고 있을까요? 웃음. 글쎄요. 나는 15년간 세계를 떠돌며 유럽에서 무덤까지 천재를 연구했습니다. 앤드류 로빈슨도 나처럼 천재를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49명의 천재는 내 인생의 서성입니다. 아마도 또 다른 각도에서 천재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요? 13.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묘지가 있는 가마쿠라에 가서 멸치덮밥을 먹으며 아리가토 구로사와라고 한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재들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며 설명하는 부분이 꽤나 친절합니다. 조성관 작가 스타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웃음. 그렇게 보셨다면 성공입니다. 그게 조성관 스타일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식도락을 즐기면서 그 길 위에서 천재를 보고 느끼게 하자는 게 지필 동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문화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천재들이라면 금상첨화고요. 성이나 궁전 같은 건물만 보는 여행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게 없어요.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14.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에서 천재들의 공통점은 자기 일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실함과 집중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가장 특별한 천재라고 표현했던데요. 책에도 썼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 만화를 그렸고 처음에는 데즈카 오사무와 같은 만화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터의 꿈을 키웠고 대학에 가서도 그쪽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토웨이 애니메이션에서 들어가 뛰어난 선배들을 만나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들은 나이 어리다고 하야오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의 재능을 이끌어내려 선배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배들이 하야오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15. 이토코토리 좋은 것을 가져다 배우기 모노즈쿠리 장인정신 이쇼겐메이 목숨을 다해 일하기 오타쿠 마니아기질 등 일본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천재들이 지금의 일본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이런 풍토가 천재를 만든 걸까요? 일본의 풍토가 천재를 키웠고 그 천재들이 일본을 만들었다고 봐요.
며칠 전 조선도공의 후예 14대 심수관이 별세했습니다. 여러 신문에 그의 보험 기사가 실린 걸 보셨을 겁니다. 1980년대 중반 14대 심수관이 주일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1598년 14대조를 조선에서 강제로 끌고 온 이 빠져 있었죠. 그때 14대 심수관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가문이 400년 가까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말이 현장에 있던 외교관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대중적인 예술가 나스메 소세키, 무라카미 하루키, 구로사와, 아키라, 미야자키, 하야오 4명과 대중적이지 않은 기업 잔재 토요타 기이치로 1명을 다뤘습니다. 너무 인문계 예술계에만 집중한 느낌도 듭니다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문에 썼지만 마지막 한 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문으로 치우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토요타 기이치로를 추천받았습니다. 글을 연구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자료가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 힘들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이치로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토요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세계 초인류가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생전에 자신의 롤 모델을 토요타 사키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7.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지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국가의 역량은 결국 개개인 역량의 총합이라고 봅니다. 일본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18.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이중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14대 심수관이 1974년 서울대 강연에서 한 말이 지금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대 심수관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가 큰 것이기는 하나 거기에만 얽매일 경우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36년을 말한다면 나는 370년을 말해야 하지 않겠나.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